이제 자 1차 부등식은 뭐를 찾는 거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 뭘 찾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어. 3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이런 1차 부등식을 썼단 말이야. 1차식이면서 이제 부등식이 있으면 이거를 풀어라 라고 하면은 뭘 찾는 거를 구하는 거지? 우리 준영아. x. 그러니까 무슨 x냐 이거죠. 무슨 x냐. 뭔 거 같아? 화율이었나? 네. 내가 화율이라는 이름을 아는데 이제 많이 있네 여기 화율이라는 이름이. 뭐 구하는 거 같아 이거? 이걸 풀어라. 1차 분식을 풀어라. 그럼 뭘 구하는 거죠? x의 범위요. x의 범위.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똑같아. 방정식도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였잖아. 부등식도 똑같아.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건데 그 참이 되는 x값을 구했을 때 그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범위로 나오는 거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부등식을 푸는 원리는 뭐로 통해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었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뭐를 이용해서 풀었다고요? 부등식의 성질. 이게 키포인트야. 이제 앞으로 이 기조가 다 바뀔 거야.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그러면 나는 부등식의 성질이 뭔지 안다. 라는 친구 있네. 우리 기억나니? 부등식 성질. 뭘까요? 넌 누구냐? 부등식의 성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모르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 있고 부등식의 성질이 있는데 등식의 성질은 뭐 이런 거죠. 등식이 있었어. 만약에 이런 거야? 그냥 되게 문자를 다 배제하고 볼게요. 너무 이제 간단한 거여서. 그냥 5랑 5랑 같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빨리 얘기하세요.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치? 이렇게. 만약에 1을 더해서 1이 줘요. 안 바뀌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빼도 같은 수를 빼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같은 수를 곱해도 안 바뀌어요. 같은 수를 나눠도 안 바뀌어요. 등호가. 같은 수였다면. 근데 이제 이거를 5에서 이제 문자로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3이야. 그때 여기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쓰는데 이 5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양변에 뭘 해주죠? 마이너스 5를 해주죠. 근데 요거 없어지잖아 그러면. 근데 그거를 빠르게 하는 게 바로 2항이에요. 등식의 성질을 빠르게 이용한 게 2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옮겨가면서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이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1차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1차 방정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에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때 우리가 썼던 방식이 뭐냐면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예요. 부등식 똑같아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0을 양변에 해주죠. 얘는 없어요. 5x는 마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항시킨다고 해서 이제 부호를 바꾸죠. 마이너스 10을 빼준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같은 수로 나눠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뭐로 나누는 거죠? 5로 나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푼단 말이야. 1차 방정식에 참이 되는 x값을 구한단 말이야. 똑같아. 부등식도 똑같아. 등식의 성질을 쓰는데 이때 부등식의 성질에서 등식과 차이점이 있어요. 언제냐? 봐봐. 부등식은 이제 내가 쭉 쓸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숫자로 쓸게요. 대충. 자, 3이 2보다 커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다. 3이 2보다. 이 정도는 다 이걸 생각하시고요.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가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5를 더했어? 여기 5를 더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당연히 얘가 큽니다. 같은 수를 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7을 뺐어. 그래도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근데 곱할 때를 볼게요. 이제 곱할 때부터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같은 수를 만약에 곱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5를 곱했어. 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또 막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어.
어떻게 될까? 바뀌지. 부동호는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음수를 곱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언제를 좀 조심해야 되냐면 등식 같은 경우는 같은 수를 더하든 같은 수를 빼든 같은 수를 곱하든 같은 수를 나누든 전혀 등호가 바뀌지 않는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를 조심해야 돼. 그게 부등식의 성질이야.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 만약에 내가 딱 쳤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 부등식의 성질은 뭡니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는 바뀐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돼.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닦아놓고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그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요약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3일에는 X값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쓰는 거냐면 이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3일에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1차 부등식을 푼다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1차 부등식 푼다. 그래서 마삼을 다 양변을 해줘요. 마삼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양변을 뭐로 나누는 거죠?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3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이 식에다가, 이 부등식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들어가잖아? 항상 참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들어가잖아?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이런 건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뭘 찾는 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게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야. X값을 찾는 거야. 참이 되는. 그때 우리는 이 X값을 뭐를 통해서 찾았냐면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 되는 X값을 찾은 거야. 근데 앞으로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X값을, 참이 되는 X값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 뭘로 넘어갈 거냐? 전 단원에 배웠겠지만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웠었는데 앞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뭐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냐면 슬프지만 다 그래프를 통해서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성질을 못 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갈 때부터는 다 누구 세상이 오느냐? 방정식도 그래프로, 부등식도 그래프로, 함수도 그래프로. 그러니까 결론은 다 누구로 푼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프에서 방정식을 못 찾고 그래프에서 부등식을 못 찾으면 어떤 세상이 온다? 망하는 세상이 온다. 왜냐?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 뭐로 풀어야 되니까?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1차 부등식까지가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2차 부등식부터는 안 돼요. 3차 부등식도 안 돼요. 지수 부등식, 뭐 로그 부등식, 삼각함수 부등식,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풀 수가 없어요. 다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단원이 끝나면 이 다음 단원이 2차 부등식인데 당연히 2차 부등식은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 되는 X값을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온다고요? 그래프의 세상. 슬프지만. 그래프를 모르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풀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란 말이야? 근데 당연하겠지만 고등학교가 됐으니까 이런 거 내면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맞겠죠. 그냥 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성질을 어디다가 이용하는 거냐? 이제 개수가 미정개수야. 문자가 들어가. 이제 그런 거를 주는 거야. 그게 뭐냐? 유형 2번인 거야. 그러니까 유형 2번인 거야. 이런 개수들에 안 주는 거지. 개수에다가 우리가 쉽게 주지 않는 거야. 그냥 숫자를 주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문자로 주는 거야. 문자로. 그 문자로 줬을 때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양수야, 얘가 음수야. 얘 넌 누구야? 왜냐? 부등식의 성질이 틀려면 나중에 나눠야 되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지 부등방향 바꾸고 있지 안 바꾸고 있지 알 거 아니야. 아니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그냥 이번에 바꿀까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가 포함된 1차 부등식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의 부호는 뭐냐 이거야. 그게 키포인트인 거야. 왜냐? 부호를 알아야지만 부등방향을 바꾸고 있지 안 바꾸고 있지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의 부호는 누구냐?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넌 양수야 음수야? 넌 누구야?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힌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부등식 성질을 요약해봤어요. 자, 쉽죠? 어떻게 요약했냐? 내가 준영아. 방금 부등식 성질 어떻게 요약했어, 선생님?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야, 빨리 다 적어. 모르면. 뭐였어, 부등식 성질이? 뭐였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뭐가 바뀐다? 부등호가 바뀐다. 나머지는 안 바뀐다. 사치전산이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본 개념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방향이 바뀐다.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사치기는 나머지 안 바뀝니다. 이게 하나만 거기다 추가하시면 돼요. 간간히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3보다 2가 더 크죠. 근데 역수를 취하게 되면 역수는 없어요. 지금 부등식 성질에 갖다 쓰세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누가 더 커지냐 라고 한다면 누가 더 커질까요? 역수를 취하면 역수를 취할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언제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요? 역수를 취할 때도. 자, 이것도 이제 적어 놓으세요. 자, 부등식 성질에다 하나 추가시키는 거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역수를 취할 때도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이게 우리가 역수를 취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연산할 때.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당연하겠지만 여기 다 문자로 올 거예요. 당연히. 역수 취할 때.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 부호가 똑같을 때. 뿔뿔 마마일 때. 막 뿔마가 밤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경우만 되는 거야. 얘가 둘 다 뿔뿔이든지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든지. 이럴 때는 둘 다 부호가 같을 때는 역수 취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자, 이런 거는 역수 취할 때 안 바뀌어요. 당연했지만 얘 역수 취해도 양수고 얘는 역수 취해도 음수잖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뿔만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는 안 돼요. 이렇게 될 때는.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는. 당연하지만 부호가 반대일 때는 역수 취해도 플러스가 더 큰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역수 취하는 거는 둘 다 부호가 똑같을 때, 뿔뿔 마마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걸 참고해 놓으세요.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면 역수 취해도 부등호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역수 취할 때도 은근히 쓸 때가 있어요. 연산할 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뭐를 찾는 게 1차 부등식이다?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쓴다는 거지. 그럼 나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그래프를 통해서 이거 못 풀어요? 당연하겠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때 배우지 않았던 것 뿐이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잘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얘를 그래프로 바꾸면 내가 어떻게 뭐만 하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스코어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프 보자면 얘를 y만 붙여. y만 붙여. 그럼 그래프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야. y만 붙이면. 여기다가도 y를 붙이고 여기다가 y를 붙이면 함수가 돼요. 그래서 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왜냐? y값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y좌표는 위에 있으면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예요. x좌표는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고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예요. x는 좌우를 얘기하는 거고 y는 위아래 좌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y는 3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게 y는 제로예요. x축이죠. 이게 y는 제로예요.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y가 3x 플러스 3이면 이렇게 지나가요. 기울기 3짜리. 만날 때 x좌표는 몇이냐? y 0일 때 x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그래프를 보자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x값을 대입해. 그때 y값이 나오겠죠. 그 y값이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내가 여기다 x값을 대입했을 때 이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냐? 이게 참이되는 x값이 무수히 많아요. 이게 엄밀하게 부정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1이야. y는 뭐가 나오죠? 6이죠. 이런 해들을 좌표로 다 찍은 거야. 그게 그래프예요. 뭐를 좌표로 찍은 게 그래프다? 해. 무수히 많이 나온 해를 좌표로 찍은 게 그래프인데 그때 어떤 x가 들어가면 이 y 값이 0보다 커지냐를 묻는 거야. 그래프로 보자. 다 이해 안 되도록 보세요. 일단 그러면 이게 y는 제로죠. 이게 y는 3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범위 찾는 거냐?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아라는 거야. 크다는 거는 위에 있다는 거야. 크다는 거는 위에 있다는 거야. 작다는 거는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부분이냐? 요 부분이 y는 3x 플러스 3이 y는 제로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야.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 0을 대입했어. 0을 대입해서 찍힐 때 이 y 값이 뭐가 나오냐? 0을 대입하면 이 y 값이 뭐가 나오죠? 몇이 나오겠어요? 0 대입하면 뭐 나오냐? 하여간 0 대입하면 뭐 나와? 0 대입하면 3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0,3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0을 대입하면 0보다 커 안 커? 커요. 크지? 이게 위에 있다는 게 크다는 거야. 그래프로 보자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었다가 그러면 y좌표가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좌표 y좌표 뭐 나오죠? 마이너스 3이지. 여기 밑에 뜻이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면 얘보다 밑에 있지. 작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크다고 했으니까 어느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영역이라는 거야. 파란색 그래프가 검정색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돼. 그때 무슨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x값의 범위. 참이되는 x값의 범위. 그게 언제야? 바로 요 영역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들어가면 다 커지는 거야. 이 영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여기 들어가면 더 커지고 여기 이 점차 들어가면 더 커져. 이게 더 위에 있잖아. 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2를 대입했어. 그럼 뭐가 나온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몇이 나오는 거야? 9가 나오죠. 여기 2,9인 거야. 그럼 당연히지만 이 9가 0보다 크니까 이 x2는 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당연히지만 x2 대입하면 참이 된다고요. 당연히 커지니까. 그걸 그래프로 찾은 거다 안 찾은 거다? 찾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x값의 범위는 뭐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푼 게 바로 그래프로 1차부터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요. 앞으로 이런 방법을 쓸 거라는 거야. 스포를 좀 한 거예요. 스포를. 앞으로는 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아까처럼 뭐 3 빼고 3으로 나눠가지고 참이되는 x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 수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뭐를 그려서 참이되는 x값의 범위 찾을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크다. 그럼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범위 찾으면 돼. 작다. 아래에 있는 범위 찾으면 돼. 그때 x값의 범위 찾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방법이 그래프를 통한 부등식을 푸는 방법.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참이되는 x값의 범위 찾았지만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기가 더 위에 있잖아. 여기보다 밑에 이거보다 위에 있을 이 범위니까 이때 x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큰 거 들어가면 커지겠구나.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더 작아지겠구나. 이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서. 왜냐면 이 y는 0의 기준인데 x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값이 나오는 거야. 양수값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x가 이 마이너스 작은 거가 들어가면 이게 음수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느 값이 들어가야 되냐? x가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 양수값이 나오냐 이거지. 그걸 그래프로 판단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런 개념을 정확히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2차 부등식도 저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더 크다, 더 작다, 더 위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고 더 작으면 더 아래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세상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든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프를 몰라도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나갈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형 1번은 뭐 다 재입해가지고 뭐 부등식의 성질도 좀 써보고 막 그래서 풀어주면 되겠고요. 이 영상들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영상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 뭐 819번, 뭐 820번 이런 문제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810번, 820번 이런 문자가 들어간 1차 부등식 푸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데 한번 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월요일에 다 풀어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워하니까 요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풀어봅시다. 817번 817번에서 일단 1차 부등식을 줬어요. 1-a에다가 x가 있고 a 더하기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1차 부등식이죠? 당했지만 양변의 터미널 x까지 구하기 위해서 뭐로 나눴을 거냐면 1-a로 양변을 나눠줬을 겁니다. 당하겠지만 터미널 x. 근데 부등식이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1-x를 나눴을 때, 나눴어. 나눴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우리 아직 모른단 말이야. 모르죠? 지금 모르는데 잘 보세요. 해를 봤더니 이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해를 봤더니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부동호잖아. 근데 해를 봤더니만 이게 일로 바뀌었네. 해를 보니까 이 해를 줘줬거든요. 해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부등호가 나눴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체인지가 됐다는 얘기죠. 저런 해가 나오기 위해서. 맞죠? 원래는 이런 부등식이었는데 1-a 나누면서 부동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게 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 준영아 1-a가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죠. 지금 해를 이렇게 준 거는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야. 나눴을 때 부동방이 바뀌었다는 걸 줬기 때문에 결론은 1-a가 음수라고 준 거예요. 지금. 왜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동방이 바뀌잖아요. 왜냐면 해를 이렇게 줬잖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 때 분명히 1-a가 나눴을 거란 말이야. 나눴을 때 부동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음수라는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는 게 나옵니다. 범위가 나와 이렇게. 첫 번째.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안 바뀌었겠지. 안 바뀌면 1-a가 뭐라고 준 거야? 양수라고 준 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이게 해잖아.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마이너스 작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해잖아. 이게 거죠.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두 해가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해를 줌을 통해서 1-a의 부호도 준 거고, 왜냐면 부동방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안 바뀌었으면 모르겠지만 바뀐 거 딱 보는 순간, 아, 1-a는 음수였겠구나. 부동방이 바뀌었겠구나. 나눠준 거는 음수니까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는 걸 알려준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준 거지. 문제 힌트가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되냐? 미지수 하나 날려야 돼. 미지수 하나 소거시켜야 돼. 없애버려. 꺼져. 이때 우리가 A를 없앨까? B를 없앨까? 너 누구를 없애고 싶냐? 연립방정식의 기본입니다. A를 없애고 싶냐? B를 없애고 싶냐? 하여튼. 자, 우리에게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놈이 하나 있어. A의 범위를 알아요. 그러면 아는 놈을 없애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놈을 없애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놈을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를 없애는 게 제일 좋냐? B를 날려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풀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곱하겠죠. 양변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2에 1-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되겠고, B는 넘길게요.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래서 B 대신에 a-2를 대입할 겁니다. B를 날릴 거예요. B를 없애버릴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같으니까 1-1 양을 곱한 거예요. 곱한 다음에 B만 남겨놓고 A만 넘긴 거예요. 전개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분배 법칙 쓴 다음에 이거 A 넘겨가지고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래서 B 대신에 이제 누구를 집어넣을 거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집어넣을 것이다. B는 꺼져.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게요. 남은 게 뭐냐? a-b의 x는 6보다 크다 같다는 거에서 이 b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b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거야? b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b 자리에다 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 풀라고 했어요. 이제 문제에서 이거 해 구하라겠어요. 그럼 이게 잘 보면 알겠지만 a 더하기 2 마이너스 a는 없어져요. 2x는 6이 나와. 이렇게 허무하게. 이거 구하는 문제. b를 날려버렸더니만 이거 너무 쉬운 게 나왔죠. 이거 못 풀면 인간이 아니게 되겠죠. 이거 못 풀면 이제 뭐 고등학교 중2도 풀겠죠? 양변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더 나왔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호는 안 썼어요. 이 구호를 안 썼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a가 1보다 크다는 걸 좀 써줘야 돼요. 지금 이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뭐를 풀어낼 수 있다?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겠고요. 뭐 너무 쓰는 거에 너무 막 한번 되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떤 영상이 다 녹화가 돼 있고요. 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 뭐 영상 유튜브 다 올려주니까 뭐 쓰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왜 저렇게 풀었을까? 어떤 개념을 써서 저렇게 풀어냈을까? 참여했을까?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 그리고 그 이해한 대로 내가 하나씩 다 풀어봐야 돼. 자기 거를 다 만들어야 돼. 이해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이건 이제 쉬운 문제예요. 그럼 좀 어렵게 되면 819번하고 820번 같은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 것들을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푸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1차 부등식은 다 뭐를 통해서 푼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자, 그럼 819번을 볼게요. 다시. 자, a 더하기 t는 0. 일단 문자를 날릴 수 있어요. 일단 하나 날려라. 미지수 소거는 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미지수 날리는 거는. 자, 2a-b 하고 x는 3a 더하기 2b 더하기 8에 이거의 해가 뭐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일단 누구부터 날릴 거냐? 그냥 대놓고 날릴게요. b부터 날릴 겁니다. 선생님. 그냥 b는 뭐라고 넣으면 되냐면 넘기면 마이너스 a. b 자리에다가 다 뭐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a 집어넣을 겁니다. b 자리에 다 마이너스 a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미지수 날릴게요. 식을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미지수 소거시키는 건 다 근본이에요. 여기 2a 마마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3a x가 될 겁니다. 오케이? 뭐 문제 있어요? 자,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a 곱하면 마이너스 2a니까 a 더하기 8이 됩니다. 자, 이거 됐죠? 지금 그냥 b 없앤 거예요. 그냥 b 미지수 소거시킨 거예요. b 자리에다 뭐만 대입했다? 마이너스 a 집에서 문자가 날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해가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사실 여기서 해 구하려면 하율아 뭐 했겠냐? 양변 뭐 했겠어? 뭐로 나눴겠어? 이거 참여된 x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2차 부등식 풀려면 양변 뭐로 나눴겠어? 3에 나눴겠죠? 3에 나눴을 거 말이야? 얘 분명히 3회로 나눴을 건데 근데 보니까 부동방이 어떻게 있어? 바뀌었잖아. 그러면 3회의 부호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3A는 음수다. A가 그래서 음수였구나. A가 음수면 B는 양수겠다. 그 반대니까. 이런 걸 다 해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바뀌었으니까 음수였겠다. 이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을 쓰는 게 아니에요. 1차 부등식 성질 너무 어렵냐? 음수를 곱할 때 나눌 때만 부동만 바뀐다. 너무 어려워? 아니잖아요. 그것만 잘 알면 돼요. 근데 그게 문자로 나오니까 좀 어려운 거죠. 왜냐? 우리 문자랑 별로 안 친해요. 문자랑 친해져야 되는데 안 친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증명도 안 해봤고 중학교 때 막 다 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날로 먹고 그러다가 이제 문자랑 안 친해졌죠. 그래서 문자를 많이 다뤄봐야 돼. 문자랑 친해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A는 음수고 이렇게 난다는 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이 또 3A를 하면 곱하기 안 곱하겠어? 곱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3에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나와요. 대충 치우고 앉으세요. 네. 넘어가면 4A, 넘어가면 마8.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정말 음수가 나왔죠?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요. A가 음수가 나왔고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뭐가 되는 거죠?
B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둘이 곱한 거를 구해야 돼. 답은 몇이죠? 답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A, B 곱한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어렵나요? 뭐 문자가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뭐를 써서 해를 찾는 거죠?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찾는 거예요. 뭐 다른 개념을 쓰는 게 없어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복잡한 개념이 있어? 없잖아. 근데 문자 때문에 어려운 거야. 사실은 야, 개념이 복잡하겠냐? 여기 만약에 여러분 다 숫자로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맞아요, 여기. 틀리겠니? 야, 너 숫자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자 없이. 틀렸을 것 같아? 안 틀렸을 것 같아? 안 틀렸죠. 그러니까 문자 때문에 어려운 거야. 문자랑 안 친한 거야. 개념은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알지? 이거 성원아, 너도 알지 않냐? 부등식의 성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모르니? 알지. 알잖아. 뭐 그건 뭐 다 알잖아. 웬만한 애들. 조금만 공부한 건 다 알거든요. 그 정도는. 그거밖에 안 써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요 유형은 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어려워하더라고. 820번. 이걸 다 풀어주는데 당연하겠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자기 손으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시 적용하고 있게. 아무리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됐어도 자기 혼자 풀면 잘 안 돼. 우리 서윤이는 아직도 안 오나요? 우리 서윤이 오게 시키기 쉽지 않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1차 부등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배워야 돼요. 이걸 안 가르쳐줬을 텐데 1차 부등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잠깐 이제 들어볼게요. 자, A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B보다 크다는 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되게 일반적인 건데 뭐 크거나 작거나 이게 해가 웬만하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언제 존재하지 않냐면 A가 0이 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A가 사실 0이 되잖아요. 이건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왜냐면 A가 계속 존재하지 1차 부등식이거든. 근데 봐봐. 만약에 A가 예를 들어서 나눠지겠지. A가 양수야. 그러면 1차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나누면 돼요. A로 이렇게. 당연하겠죠? 만약에 A가 음수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나누지만 부등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니까. 음수로 나누잖아. 음수로 나누니까 바뀌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인 거죠. 양수로 나누면 부등항이 안 바뀌고 음수로 나누면 부등항이 바뀐다. 가장 근본인 거야.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A가 0이 돼. 자, 요게 이제 해가 존재하거나 안 존재하게 될 때는 A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다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인데 X에 뭐가 들어가도 자변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0이랑 곱했으니까 무조건 0인 거야. 여기는 X에 뭐가 들어가도 0이랑 곱했잖아. 무조건 0인 거야. 0은 뭐 누구랑 곱해도 다 0이. 여기 0인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B가 1이야. 1을 줬을 때 됐어. 그럼 X에 뭐 대입해도 1보다 클 수가 있냐? 자변이? 있어 없어? 참에는 X가 존재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이건 뭐가 들어가도 0인데 1보다 클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B가 0보다 크다 봤잖아? 해가 없는 거야. A가 0일 때는 여기가 0이거나 양수가 되잖아? 해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B가 음수야. 마이너스 2였어. 예를 들어서 B가 음수야. 그러면 X에 뭐를 대입해도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준영아. 항상 하겠지. X에 뭘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이게 1차 부등식에서 가장 해가 많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런 케이스가 돼야 돼. A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1차 부등식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볼게요. 820번에 다시 보면 얘가 해가 없대.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해가 없다는 얘기. 해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내가 이거 이제 넘긴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넘긴다고 치면 이런 상황이야. 넘겼다고 치면은 넘어가면 부도가 바뀌겠죠? 뭐 이렇게 되겠을 거예요. 이렇게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이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일단 이 개수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결론은 0이 됐다는 거야. 0.
이해하라는 얘기야. 0이 안 되면 절대로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범위로 참여되는 x값이 존재하게 돼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고 있죠? 다 해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해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냐면 0이라는 얘기야.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된다?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0 곱하기 x가 됐는데 그럼 얘가 뭐가 되면 해가 없겠냐? 얘가 만약에 5야. 그럼 다 성립하겠지. 0이야. 0일 때 하나 성립하겠지. 0도도 성립하겠다. 0도 성립할 거 아니야. 다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지 해가 없겠냐? 우리 하요야. 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b가 뭐가 돼야지 해가 없겠냐?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0이면서 지금 얘가 해가 없다는 조건은 뭐냐면 a 빼기 b는 0이고 얘는 음수입니다 라고 준 거야. 지금 이 조건을 준 거예요. 이 해가 없다는 거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문제에서. x 앞에 있는 개수는 0이고 여기는 음수다. 그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지. 조금 어려운 거지. 근데 숫자 넣어서 해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문자만 나오면 약해지는 우리의 마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런 애들한테 얘들아 문자 넣으면 어려우니까 거기다 숫자를 넣어봐. 내가 여기다 막 마이너스 5도 넣어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숫자 넣어보라고 그럴 거야? 왜 숫자 넣게 시키겠어? 이해하기 편하라. 숫자가 안 들어가면 헷갈리잖아. 아니야? 딱 문자가 될 때 막 감정적으로 막 머릿속에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자 자리에다가 막 숫자를 넣어보라는 거야. 왜냐? 숫자에 넣으면 이해가 편하니까. 우리는 숫자 넣으면 이해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양수도 넣고 0도 넣고 음수도 넣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되겠냐? 그거를 숫자를 넣어보면 통해서 빨리 이해하는 거야. 왜냐면 문자만 넣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머리가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다 똑같은 거야. 우리 이제 백수영 씨는 이제 오자마자 졸고 있긴 하지만, 어제 뭐 이렇게 열심히 놀았길래 이렇게 오자마자 졸고 있어? 어제 뭐 하셨습니까? 잠 안 자고. 응. 생각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A랑 B랑 어떻게 되는 거죠? A랑 B랑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 날릴게요. B를 만약에 날렸어. B 대신 A가 들어가면 A는 음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죠. 지금 B 자리에다 A를 넣은 거예요. 그럼 A는 음수야. 자, 우리는 이제 B도 A로 바꿀 거고 A는 음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갑시다. 다 했어요. 이제 조금 쉬실게요. 이거 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A 빼기 3B X 더하기 A-5B는 0보다 크다 1차 분식을 푸세요 라고 했어요. 이때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나 미리 날려요. B 자리에 누구 넣는다? 다? A부터 넣을게요. 자, B 자리에 A 넣습니다. A. 그러면 A 빼기 3A니까 마이너스 2AX가 되겠고요. 여기 A 들어가면 A 빼기 5A니까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수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2AX는 넘어가면 4A가 됩니다. 자, 무슨 성질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이 남았죠? 이제 뭐로 양변을 나눠야 되죠? 이제 마이너스 2의 부호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게 키포인트인 거야. 너 양수야, 너 음수야. 봤더니 A가 음수였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부도방이 바뀌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는 지금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당연히 양수예요. A가 음수였으니까. 그 양수니까 나눠도 부도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1로 나눌 건데 안 바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양수니까. 나눌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가끔 마이너스 2 나누라고 할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갑자기 마이너스를 없애? 그래서 왜 없앴어? 왠지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절대 없애면 안 돼요. 저 마이너스 1 동시에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부동반이 바뀌었겠지만 양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끼리 약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뭐만 남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걸 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운 문제로 가면 마지막에 나눌 때 너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되는 거야. 왜냐? 바꾸지 안 바꾸지가 거기서 다 판단되잖아. 그래서 이 구한 거를 쓴 거예요. 얘가 음수라는 거. 쓴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아니? 안 중요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 문제까지 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뭐 나머지 것들이 중학교 복습이 많으니까 또 하도록 해봅시다. 바로 왔어.
자, 나머지는 1차 부등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연습을 하시고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다 복습이니까 아마 좀 어려워했던 게 유형 8번인가? 유형 8번 빼놓고는 뭐 영상 다 올라간 거 보시면서 아마 금요일날 올라간 영상 보시면 대부분 아마 중학교 2학년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 일단은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연립 1차 부등식은 뭐를 구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연립 1차 부등식은 둘의 무슨 해를 구하는 거죠?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연립방정식이 둘의 공통된 해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연립 1차 부등식도 둘의 어떤 부분을 구하면 되는 거야? 공통된 부분, 공통된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범위니까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수직선을 그려서 2차 부등식을 풀면 뭐 여기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뭐 3보다는 작다. 이제 공통된 해 찾으라고 하면 이 공통된 범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이게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공통된 범위를 수직선에서 찾으면 그게 연립부등식을 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뭐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겠고요. 공통된 해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요거 맨날 나오는데 이렇게 요거 부등식 몇 개 있는 거 같냐 하율아? 이거 봤을 때 약간 얘랑 비슷한데 얘도 등식이 몇 개 있는 거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개라고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등식과 부등호의 개수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등호와 부등호의 개수를 보면 됩니다. 얘는 2개를 준 거예요. 얘도 2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서 풀죠? 이렇게 나눠서 연립부등식으로 푼다. 자, 이렇게 나와있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나눠서 연립부등식 푼다. 이것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들입니다. 쭉쭉쭉 가시고요. 뭐 특수한 해를 갖는 거, 유형 5번에 특수한 해를 갖는 거는 해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한 놈은 뭐 1보다 작다, 한 놈은 3보다 크다. 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특수한 거예요. 아니면 얘가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거나 같은데 한 놈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해가 1인 거예요. 이런 게 해가 특수한 경우예요. 너무 허무하죠. 그게 이제 유형 5번이 나오겠고요.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거꾸로 나오는 문제들이 쭉쭉 나오다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유형 8번입니다. 뭐 여기가 앞까지는 여러분 영상 보면서 쭉 따라오시고요. 뭐 중학교 복습이기 때문에 보면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고 유형 8번이 중학교 2학년 때 심화 문제집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애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제죠. 뭐 음의 정수가 1개 나온다. 만족시키는 정수가 뭐 2개다.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들이고요. 요거를 그때 내가 풀어보라고 좀 시켰는데 잘 풀어졌냐? 우리 준영아. 그때 토요일날 왔나? 그때 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때 여기 다 못 들었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조금 보고 오셔가지고 아마 수요일에 우리가 못 볼 텐데 토요일 오기 전까지는 금요일 영상을 좀 보세요. 뒷부분을. 내가 오늘 뭐 밤 안 내도 돼요. 뭐 뒤에 1차 부등식 쉬워요. 1차 부등식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상 보면은 중학교 복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하면 되냐? 화요일날 저녁에 해도 되고요. 밤에 잠깐 들어도 되겠고. 아니면은 토요일날 만약에 이제 보강해서 온다고 하면은 토요일날 내가 여러분들을 몇 시에 부르겠어요? 몇 시에 부르냐? 7시. 그때까지 시간 많잖아요. 야, 근데 나는 금요일날 올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그러면 금요일날 오셔도 되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거의 다 죽어있으려나? 그래서 아마 그냥 안 되면 다 토요일날 오시면 되겠어요. 토요일날 오세요. 안 돼요. 뭐. 금요일 안 와도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올 사람이 유준영 빼고는 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유준영도 거의 와서 죽어있지 않을까. 자고 오세요, 그냥. 그냥 웬만하면 토요일에 오시고요. 토요일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유형 8번에서 내가 아마 많이 풀어줬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볼까요? 842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지 842번. 842번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뭐 못 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1차 부등식의 해를 찾은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통된 부분에서 정수 x가 한 개가 나오도록 이제 찾는 거죠. 842번. 이런 거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우리 시험 때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 아까 방금 내가 했던 문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게 나오겠죠. 만약에 너무 쉬운 건 잘 안 내지 않을까요? 아니 낼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는 좀 그렇잖아요. 내기가 842번 한번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뭐 5% 되니까 한번 배운 대로 최대한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예준이는 이거 심화 문제 생각 좀 보지 않았니? 아직 안 봤나? 아직 심화 되게 안 풀었나? 시험 보면 안 나와가지고 심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문제 많이 있어요. 심화 유형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차근차근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부등식 못 푼 친구는 없겠죠? 아닌가요? 못 볼 수도 있나요? 이거는 뭐보다 커 나갔다 나오냐? 이게 2분의 9보다 커 나갔다 나오네? 그래서 이제 수익선에서 보자면 4.5 정도 되겠죠? 일단 뭐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나왔다. 얘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수가 x가 한 개가 들어가야 되면 여기가 4.5잖아. 5는 들어갔겠네 100%. 5는 들어가고 6은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6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정수 x가 한 개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보다 작다는 같다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공통된 범위 이렇게 나왔을 때 5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있어요. 5하고 6 사이. 그래야지 5만 들어가지 않겠어요? 6은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4.5니까. 여기까지는 절대 이해를 못하겠다. 난 너무 어렵다. 이거 지금. 왜 5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승훈이 괜찮냐? 6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6까지 들어가면 2개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정수 x가 1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5만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나오겠죠. 4.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화요일 여기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등호는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따져줘야 돼. 일단은 등호는 맨 마지막에 따지는 거야.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5하고 6 사이에 있어요. 등호는 일단 주제 치고 이렇게 5하고 6 사이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뭐 큰 문제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봐봐. 이게 만약에 5가 됐어. 그럼 이렇게 5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만약에 5가 되면은. 그럼 5가 되면은 이게 5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니까 5가 빠져요. 그러니까 5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이게 5가 돼버리면 5보다 작다가 되면서 5가 빠져버려요.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가 되면 x는 5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5보다 작으면 5가 안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5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5가 돼버리면 이게 5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5보다 작다니까 5가 빠져버려요. 그럼 6은 돼도 되냐? 만약에 이거 6이 됐어. 그럼 6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6 안 들어가잖아. 5만 들어가 안 들어가? 5만 들어가니까 6은 돼도 된다 안 된다?
5일 때랑 6일 때는 직접 해보세요. 얘가 5가 될 때, 얘가 6이 될 때. 그래서 이제 딱 5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5가 돼버리면 5가 안 들어가요. 6이 돼버리면 6 안 들어가니까 5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일 때는 이게 5일 때, 이게 6일 때 넣어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등호같이 헷갈리거든요. 넣어보라는 거야, 넣어보라는 거야. 숫자에 넣으세요. 5일 때, 6일 때 넣어보세요. 그래서 얘가 5면은 5보다 작다. 6이면 6보다 작다. 그때 하나만 나오는지 보세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 안 나가도 풀어도 되죠? 부등식 성질에서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A 값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A만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다 몇에 더하지? 양변에다가 1에다 더하죠. 이건 부등식 성질을 풀 수 있는 거죠? 1에다 더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1에다 더하면 그 다음에 1에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이제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일로 와요. 부동 방향 바뀌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6. 부동방 바꿨어요. 마이너스 1 곱하면서. 그래서 이게 A 값의 범위가 되겠고 최소값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부등식의 성질을 또 겁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1차 부등식에서는 뭐 부등식의 성질을 모르면 뭐 마이너스 곱했는데 막 부동방이 안 바꾸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죠? 부동방 바꾸려고 이렇게 왔어요. 마이너스 곱하면서. 부동방 바꾼 거죠, 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바꾸면 귀찮아요.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요. 이렇게 부동방 바꿀래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헷갈린다고요. 이게 다 부등식의 성질 쓰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이. 자, 요런 식의 문제들을 뭐 영상 보면 많이 풀어줬거든요. 다 자기가 풀어보세요. 한 땀 한 땀 풀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유형 9번 이제 활용. 이 활용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활용하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까지만 하면 이제 1차 부등식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을 빨리 해야 돼요. 2차 부등식이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하고 경우의 수 하고 행렬하면 진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진도가 뭐 빠른 편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마 공휴일날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일달에 안 쉬게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진도가 별로 안 빨라요. 지금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도가 안 빠르기 때문에 한 바퀴 빨리 돌려놓고 다시 또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성적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바퀴 돌고 시험 봤는데 잘 봤다? 그럼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최소 2바퀴는 최소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곧바로 2학기 거를 시작합니다. 쉬지 않아요. 방학 때 시작하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백양고등학교 방학은 뭐 10일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2학기 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방학이 끝나가고 한 정상적인 방학 기간을 가진 학교들이 끝날 때쯤에 2학기를 어느 정도 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2학기 때 또 개박살이 납니다. 2학기 단원이요 쉽지가 않아요. 1학기 때까지 단원은요 약간 그 좀 귀여운 거죠. 귀여운 기본기들이었던 거고요. 뭐 슬프지만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렇게 기본기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되기 때문에 2학기 때 방학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2학기 때 이제 수학 성적은 또 이제 바닥을 또 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놀지 않고도 공부하시면 되겠다. 고등학교 때는 뭐 거의 이제 놀지 않는 거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다 공부인 거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45번 풀읍시다. 845번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845번입니다. 중2 때 문제랑 똑같아요. 똑같이 냈는데 또 못 풉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가 한결같이 못 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단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많이 출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부를 해놨지만 잘 몰라요. 자, 일단은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미진으로 놓을게요. 일단 긴 의자 개수, 긴 의자 개수를 x라고 봅시다. x개가 있는 거예요. 학생 수는 여기 나오죠, 학생 수. 자, 4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는다고요? 10명. 우리 저기 승훈아, 학생 수 몇 명이냐 그러면?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데요. 학생 수 몇 명이야? 의자 개수 x라고 놓으면. 의자 개수가 x개야. 학생 수 몇 명이에요?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데. 뭐 어려워요? 졸려요? 내가 4개씩 나눠주고 있는데 사탕을 여기 5명이 있습니다. 근데 10개의 사탕이 남았대요. 그럼 사탕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4 곱하기 5 한 다음에 뭐만 더하면 되는 거죠? 10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4개씩 나눠줬어요, 내 사탕을. 여기 지금 5명이 있어요. 그럼 4, 5, 20개를 썼겠죠? 그죠? 4개씩 나눠줬으면 사탕을. 10개가 남았대. 그럼 사탕 개수는 4 곱하기 5 한 다음에 10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자 개수가 x개니까 학생 수 뭐가 되겠어요? 4 곱하기 x 한 다음에 뭐를 더하면 된다? 10을 더하면 되겠죠? 이게 4x 더하기 10입니다. 어디까지 이게 해석한 거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습니다까지 해석한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자, 난 여기까지 도저히 모르겠다. 거기까지 읽었는데 의자 개수 x를 놓고 학생 수가 다 x 플러스 10인 거를 읽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4명씩 앉았을 때 10명이 남는 걸 통해서 나는 학생 수를 도저히 안 되겠다. 되냐, 하율아? 네? 이거 다 x 플러스 10. 그럼 뭐 의자 1개 있을 때, 의자 2개 있을 때, 의자 3개 있을 때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걷다 밑줄을 그으면 돼.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 일단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다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웬만큼 해요. 어디가 문제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가 남는다고요? 7개가 남는다. 자, 이걸 해석을 못해요. 얘 때문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얘 때문에 모두가 물어봐요. 자, 그래서 밑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넌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애들이 나한테 맨날 물어봐요. 저 어떻게 풀어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뭐 어쩌라고. 우리 승훈아, 어떻게 잘 되겠어?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 뭐가 x 플러스 1이죠? 의자 7개 남으면 그 x 플러스 1이에요? 갑자기 뭐죠? 이게 지금 전혀 해석을 못해요. 여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의자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의자가 몇 개가 있죠? 의자가 총? x개가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 표기할게요. 의자를 동그라미. 시각적으로 보는 걸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보일 때 가장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점점점점점 가다가 여기 의자가 있고 7개 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은 다 폈어요. 빈 의자예요. 의자가 7개가요? 많아요. 빈 의자예요. 자, 여기는 7개는 무슨 의자다? 빈 의자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전까지, 자, 여기 7개고 여기 마지막 거 뺄게요. 그럼 여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의자가 몇 개일까요? 여기까지 일단 마지막 거 빼고 의자 몇 개가 되겠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7 빼고 얘도 뺐잖아.
얘도 뺐어. 마지막 의자도 뺐어. OX-8. x-8개의 거죠. 일단. 자, 7개 뺐고요. 마지막 의자도 뺐어요. 마지막 의자도 뺐어. 왜 마지막 의자 뺐는지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 x-8개야. 여기는 5명씩 꽉꽉 차져 있는 거야. 여기는 다 몇 명씩 꽉꽉 차 있다고, 여기는 다 5명씩 꽉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꽉 차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문제에서 꽉 차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있을 수 있을까? 승훈아, 마지막 의자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있을 수 있겠냐? 한 명부터 5명이 되겠죠. 0명은 왜 안 되죠? 그래, 의자가 비니까. 얘는 0명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빈 의자가 7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0명이 되면 빈 의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부터 어디까지 있으냐면 5명까지가 가능합니다. 비지만 않으면 돼요. 꽉 찼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부터 5명까지. 나 지금 이 그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무 어렵다. 빈 의자가 7개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일단 7개는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야. 의자 7개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의자는 몰라요.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의자에는 100% 다 몇 명씩 앉아있는 거야? 다? 5명씩 앉아있는 거야. 마지막 의자를 빼고는 다 앉아있어요. 5명 풀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 학생 수를 보자면 여기는 꽉 차있으니까 여기 몇 명이 되는 거야? 여기가? 5에 곱하기 x-8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학생 수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 있냐면 최소가 1명이잖아. 그치? 학생 수를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고 보면 학생 수는 여기다가 1명을 더한 것보다는 커나 같을 거야.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최소보다는 커나 같을 거 아니야, 학생 수가. 그러니까 5 곱하기 x-8 더하기 플러스 1보다는 커나 같을 거야, 학생 수가. 근데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다가 몇 명 들어갈 때만 작아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5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1명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 5명이 최소, 이 사이에 학생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알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다 푼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아이씨, 이게 지금 짧은데 뭔가 뭐 5명씩 아니면 이렇게 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식이 나와야 돼. 근데 당연히 이 그림이 없이 이 식이 곧바로 나와. 천재죠.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 읽자마자 이거 그냥 나와요 이거?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준 거야. 왜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안 그리고도 이해하는 친구도 있다면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들이겠죠. 뭐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우리는 이제 노멀 펄스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서 이해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왜 0이 되면 안 된다겠죠? 얘가 0이 돼버리면 빈의자가 되는 거야. 0은 안 돼. 1부터 5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 수가 우리가 알아요. 누구죠? 끝났잖아요. 여기 누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풀었어요. 자, 문제 이제 끝이에요. 완료가 됐어요. 이게 나오면 끝난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립부등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이렇게 풀고요. 연립부등식 푸시면 돼요. 얘랑 얘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에 연립부등식 해서 x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x는요 의자니까요 자연수만 가능해요. 뭐 의자가 4.5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의자 개수 x는 자연수입니다.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또 구해볼게요. 여기까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얘를 뽑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맨날 태워갖고 와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풀면 돼요.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5x-40에다 해줬으니까 5x-39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49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자, 이거 풀면은 5x-35가 되는 거겠고, 넘어가면 x는 45보다 크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하면 45보다 크나 같고, x는 49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의자의 개수는 45, 46, 47, 48, 49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나왔죠. 학생 수가 4x 플러스 10이니까 얘를 통해서 4x 플러스 10을 구해요. 그래서 학생 수 이렇게 푸는 애들 있어요. 이건 다 틀려요. 자, 잘 봐. 여기다 4x 플러스 10을 구한다고 4x를 곱해요. 여기다 4를 곱합니다. 5, 4, 20, 4, 46, 180이 나와요. 여기다 4를 곱하면요. 4를 곱하면은 196이 나와요. 그러면 학생 수가 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빼면 되죠? 4x 빼기 10 플러스 10이니까 10을 더해요. 그럼 이게 4x 플러스 10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206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 학생 수는요 190부터 206까지 다 나옵니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하연아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자, 190, 191, 191, 193, 194, 195 다 돼서 206까지 됩니다. 학생 수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값 범위 나왔잖아. 그래서 4x 플러스 10의 범위를 구한 거야. 왜냐? 학생수가 4x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땡 틀려요. 왜 틀리냐? 잘 보세요. x가 자연수니까 x가 되는 거는요. 뭐밖에 없는 거냐면 45, 46, 47, 48, 49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4를 곱해도 10 더한 거니까 학생수도 5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가지고요. 나한테 학생수가 190부터 200까지 다 돼요 라고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다 틀려요. 왜냐면 의자 개수가 자연수니까 될 수 있는 게 40부터 49가 다 되는 게 아니라 x는 딱 될 수 있는 게 딱 5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수도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5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0, 191, 192 다 됩니다 라고 하면은 땡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문제 풀 때. 이해됐죠? 왜냐면 x는 뭐 4.5 이런 거 없어요. 의자 개수가 뭐 반 잘라가지고 반토막 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뭐죠? 2번이 된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엄청 물어봐요. 안 풀려가지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 문제 진짜 애들 겁나 못 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온 문제인데, 고1 때도 못 풉니다. 중1 때만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설명했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아주 정말 풀 수 있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좀 싫어하는 문제들이 이제 소금물. 소금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물 기억나십니까? 안 나올 텐데. 소금물이요 은근히 이제 안 나오죠.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다시 교육과정 바꾸면서 없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밑에 애들은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우리 지금 예중이 배우고 있죠? 그럼 배웠나? 학교에서 안 배워? 이게 막 넣었다 뺐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진 않다고 보여. 이번에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소금물은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한다 그러면 나에게 빠르게 알려줘야 돼요. 소금물은 했습니다. 그럼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학교는 내신이니까 안 했다 안 나와요. 수능에도 안 나와요. 내신은요 선생님이 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주는 순간 다 졸지 마시고 누군가 한 명은 살아가지고 뭘 배우는지를 염탐을 해야 된다. 근데 얘네들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지. 애들 워낙 수학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 야! 수학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그럼 너네 맨날 깨있는 건 힘들겠네? 그럼 내가 이렇게 했어요. 품앗이를 해라. 5명의 조를 짜서 하루씩 맞는 거다. 걔가 당번인 날은 무조건 살아있어서 어떻게든 다 뭘 배웠는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합치는 거지. 그래서 맨날 깨있는 애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때 애들이 수학 시간에 잘 수업을 안 듣더라고, 내가 보니까. 잘 듣냐, 하율은? 그래서 뭘 배우는지 물어봐도 몰라요. 선생님, 뭘 배우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나한테 갖고 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뭘 배우는지 알아야지, 뭐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 선택하는데, 다 모르겠대.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그러면 조를 정해. 자, 네가 이날은 무조건 살아있는 거야. 이날은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가 미션을 달성해서 뭘 배웠는지 다 적어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살아있지 못하니까 죽을 때가 있으니까 항상. 아니야 우리 승훈이도 오늘 학교에 잘 살아있었냐? 수학 시간에? 봐.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럼 친구 물어봤어. 걔도 모르겠대. 그래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다 보면 야 그래서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대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야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알면은 내가 뭐 하면 되겠다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결론은. 수업 시간에 살아있는 놈이 없어가지고. 했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예매한 대답.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준영아?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체크해라 아니라 잘 체크하라.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다른 사람한테 꼭 물어봐서 체크를 하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요.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건 이제 뭐냐, 그 비례식 문제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848번 이것도 되게 지문이 많이 나와요. 848 얘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가 500만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남녀 회원인데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무슨 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이 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자 참고로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무슨 이상한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써요. 여기다가 남녀를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로 정해놓고 이제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드는데 작년의 회원수는 500만 미만이니까 남자를 X, 여자를 Y라 놓으면 X 플러스 Y는 50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녀 회원의 비가 5대 3이라고 했잖아요. 5대 3을 어떻게 쓰면 될까? 5대 3. 이 5대 3을 이게 비례식이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500만 미만이니까. 뭐 어떻게 써야 돼? 5대 3. 남녀 회원이 5대 3이었대 작년에. 그래 5x3에서 쓰는 거야. 이게 지금 당연하겠지만 약분돼서 5대3이 된 거잖아. 원래대로 복구해야 되잖아. 근데 얼마를 나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만약 5대3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대3이 1000명 만약에 600명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거 약분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남녀 비가 뭐가 되는 거야? 200씩 약분해서 뭐가 되는 거야? 5대3이 된 거지. 그럼 다시 복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복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복구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얼마를 곱할지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X를 쓰던지 뭐 A를 쓰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쓰면 작년 인원은 5X, 3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5대3이라고 준 거를 5대3이라고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했대. 그래서 여기서 더한 게 합계가 8x인데 이 8x가 500 미만이니까 500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그리고 x는 자연수입니다. x 뭐 소수 안 돼요. 그럼 사람들 막 갈라줘요. 막 사람 토합 내야 돼요. 이거 소수로 내면 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서 소수 넣으면요 사람 막 갈라집니다. 사람이 2분의 5가 돼요. 그럼 2명에서 3명째는 반 잘라가지고 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8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자연수만 가능하다. 분수 안 된다. 참고로 다시 한번 그죠? 살인자 되지 마시고요. 분수 넣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새로 가입한 사람을 뭐라 넣을까요? Y라고 해요?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그러면 올해는 가입을 했어요. 여기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은 2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가입했는데 얘가 몇 대 몇이 됐대요? 얘가 몇 대 몇이 됐대요? 가입했더니 얘가 몇 대 몇이 됐대요? 문제에서 8대. 비례식이죠. 비례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하나를 날려야 돼요. 미수 소극하다. 그럼 이제 써볼게요. 비례식으로 5x 더하기 y 대 3x 더하기 y는 8대 5. 이렇게 알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죠.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뭐 분수로 보자면 이런 거죠. 4분의 2하고 2분의 1이 같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대하는 거 같죠?
이게 내항하고 외항이에요. 똑같아요. 이 분수식이 비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항과 외항이 꼭 같다. 그래서 5 곱하면 25x 더하기 5y. 8 곱하면 83, 24x 더하기 8y. 넘어가면 3y, 넘어가면 x. 그래서 x는 3y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x는 3y가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회원수는 500을 넘었다라고 하네요. y 대신에 이제 주을 집어넣을 거냐면 y 대신에 3분의 1x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전체 인원이 뭐가 되냐? 8x 더하기 2y인데 얘가 뭐보다 크다겠냐면 500을 넘었대요. y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3분의 1x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8x 더하기 3분의 2x가 되겠고요. 항상 미지 소거시키는 게 이제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럼 통분하면 3분의 83의 24 더하기 2니까 26x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동식을 통해서 x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다 풀었습니다. x값 찾는 이게 두 개 연립부동식이에요. 이렇게. 연립부동식인데 y 하나 소거시켜가지고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도 잘 못 풀더라고요. 생각보다 애들이. 그래서 뭐 구하는 문제냐면 2y 구하는 문제야. 2y. 새로 가입한 남녀 수니까. 그러면 이거 26분의 3을 곱하면 500 곱하기 26분의 3을 곱한 것보다는 x가 크고 8로 나누면 8분의 500보다는 x가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을 하면은 이게 1500이죠. 1500을 26으로 나누는데 750을 1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5, 35, 65, 100. 그 다음에 7, 3, 21, 57.xx네요. 58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나누면은 250에 4. 한 번 더 나누면 2분의 125. 125 나누기 2니까 6, 22, 62.xx. 여기 딱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예쁘게. 이거 57 맞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네? 이러면 안 되는데. 13. 750. 5, 35. 7, 3, 25. 7, 91. 맞는데? 그럼 x가 됐으는 게 뭐야? 58, 59, 60, 61, 62까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x가 다 된다 그러면 너무 많네요. 자, 근데 y가 자연수가 돼야 되지. 잠깐만. y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x죠? 자, x랑 아까 y 관계식 나왔죠? 아까 y가 뭐였죠? 3분의 1 x였나? 맞아요? y가 3분의 1 x였죠? 그러니까 y가 자연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얘도 자연수죠? x는 뭐의 배수가 돼야 돼? x는 뭐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 이 중에 3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누가 3의 배수죠? y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x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60. 60만 돼요. 그러니까 x는 60이 되는 거고 그때 y는 뭐가 되냐면 20이 돼요. 그냥 나머지는 다 넣어도 생각해보니까 y가 안 나오네요. 자연수가. 근데 x는 60만 되는 거예요. x는 60이고 y는 20이니까 2y를 구하는 거거든요. 답은 2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40명이 새로 왔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종 나오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슬퍼지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딱 3의 배수만 된다.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런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은근히 짜증나게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낸 거예요. 짜증나게 낸 겁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걸려들면은 이제 골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라스트로 딱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이제 절대값. 절대값은 왜 만들어졌는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절대값 뭐죠? 절대값이? 원점부터 거리. 잘 알고 있네요. 거리 때문에 나왔어요. 실제적으로는 원점에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절대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럼 A 빼기 B 한 다음에 절대값 붙이는 거예요. 거리예요. A, B 사이의 거리. 이게 실제적으로 절대값의 시작이거든요. 거리일 거예요. 거리는 음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3하고 5라고 할게요. 좌표가. 그럼 이렇게 빼면 음수 나오면 절대값 붙여서 거리가 뭐가 나온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은 왜 나왔냐면 거리 때문에 나와요. 이때 B가 0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B가 0이 되면 그게 절대값 A가 되는 겁니다. 저때 B가 뭐가 되면 절대값 A가 되는 거야? B가 0이 되면. 잘 보세요.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였죠? A와 B 사이의 거리였거든요. B가 0이라는 거는 A하고 누구랑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0이니까 원점과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A라는 거는 A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절대값 A는 원점과의 거리를 얘기한다. 이 B가 0인 경우야.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자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절대값 쓰는데 A, B의 절대값이었어요. 근데 이때 A만 남기고 싶어서 B랑 뭐에 대입한 거다? 0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A와 0 사이의 거리가 되면서 이게 나오는데 A와 0 사이의 거리가 한마디로 하자면 원점과의 거리가 되는 거죠. 절대값 A가 바로 원점과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거리라는 거는 원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A가 이쪽에 있냐, A가 이쪽에 있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왜 달라지냐?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줘야 되냐면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줘야 돼요. 왜냐? 오른쪽이 더 크니까. 그래서 A가 양수라고 놨을 때, A가 양수라고 놨을 때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나는 거야? 이쪽에 있을 때 절대값 A는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근데 A가 이쪽에 있어. 음수에 있어. 그럼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이때의 거리는 0 빼기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왜냐면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에 빼. 양수라는 거는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에서 0을 뺀 게 거리야. 근데 A가 음수면 0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야. 당연했지만 0에서 A를 빼줘야 돼. 아니 마이너스 3 했다고 쳐봐. 0 빼기 마이너스 3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서 등호는 언제입니까? 여기다 넣어. 그래서 절대값 A는 이때 뭐 나온 거야? A가 되는 거야. A가 0보다 나오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원점과의 거리를 수직적으로 증명한 거죠. 왜 절대값 A가 양수면 A가 되고 음수면 왜 마이너스 A가 되느냐를 수직선에서 증명한 겁니다. 정확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여러분들 없었겠지만 해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A가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양수면 그냥 탈출,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쓸 거예요. 자,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원점과의 거리가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3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이걸 내가 생각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해하세요? 여기 0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어디죠? 오른쪽 3만큼 가면 어디죠? 3. 왼쪽으로 3만큼 최대 가면 몇이죠? 3만큼 가면? 이 안에 있어요. 3보다 작아요. 원점과의 거리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3보다 더 안쪽에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맥시멈 오른쪽 3보다 이쪽 안쪽에 있어야 돼.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3보다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를 풀면 어떻게 풀어지냐면 이렇게 풀어져.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2.5 이런 게 3보다 작은 거야. 절대값이요.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가 3보다 작은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하고 여기 그냥 쓴 거랑 그 사이에 A 값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해봅시다.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 요건 어떻게 되겠냐? 어디 있어야 되겠어?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 여기가 여기 있어야 될 거야. 3보다 크다. 거리가 3보다 멀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될 거야. 3보다 크다.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데. 그래서 3보다 큰 거야. 이 거리가 3보다 커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직선에서 이해하는 거야. 3보다 작으면 마3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돼. 3보다 크면 여기 영역이야. 3보다 크거나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3보다 작은 데 있으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수직선에서 이해하라는 거지. 원점과의 거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기가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여기만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저기가 만약에 잘 안 쳐지네. 못 쳐지네. 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잘 보세요. 이 A 자리에다가 뭐만 들어간 거야 지금?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똑같아. 마3부터 3 사이라고 쓴 다음에 이 안에다가 EX-만 쓰면 돼. 왜냐면 A라는 문자가 EX-에 바뀐 거야.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뭐를 구하는 거니까?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X값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1을 다 더하고 뭐로 나누면 되는 거죠?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풀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단계. 왜냐면 3보다 작으면 마3부터 3 되죠. 그 다음에 X값 범위 구하는 거니까 1을 다 더해요.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죠. 1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 1로 나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푼 거야. 끝이.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푸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작다고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그냥 쓴 거랑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X가 아니라면 X에 대해서 부등식의 성질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크다고 하면은 큰 것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크고 작은 데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됐어. EX- 절대값이 3보다 큽니다 라고 한다면 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EX-1이 뭐보다 작은 부분? 마3보다 작아지는 부분하고 EX-1이 3보다 커지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마3보다 작아지는 부분하고 큰 데로 나눠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때는 다 뭐 쓰는 거나 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3이 되는 X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1을 더해주고요.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1도 마찬가지로 1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게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 이쪽이 상수가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요거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850번을 풀 수 있어야 돼요. 방금 배운 걸 가지고 850번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그 개념이에요. 850번은요, 이걸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11보다 크다 라고 나왔다면 이 문제를 이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원점 구하기. 이해해가지고. 아, 크다고 했구나. 8-3x가 11보다 크려면 많아지겠죠? 1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8-x를 치환해서 푸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8-3x가 1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얘를 치환하세요. a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되냐?
원점보다 거리가 11보다 커야 되니까 11 가면 여기 11. 여기 11 가면 마이너스 11인데. 당연하겠지만 11보다 크려고 그러면 원점보다 11보다 더 멀어지면 여기 있거나 A가 여기 있거나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11보다 멀어져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A라고 놓고 푸시고요. 헷갈리면 여러분 은근히 치환 안 하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결론은 얘는 파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1보다는 작다. 또는 11보다는 크다. 파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A라고 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x값을 풀어주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참이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참이된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3x가 되고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9. 그래서 x는 마3 나누면 부등 바뀌면서 3분의 19가 됩니다. 여기서는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3으로 나누면 부등식은 바뀌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작던지,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던지 아니면 x가 3분의 19보다는 크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x값들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3분의 x값이 나옵니다. 이때 최소, 자연수 최소값은 얘가 6.xx죠? 자연수 최소값은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자연수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연수 안 나와요. 자연수 최소값은 7이 됩니다. 여기서 자연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부등식 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x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풀어주시면 돼요. 1차 부등식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절대값 포함된 이제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끝마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음 걸 할게요. 또 뭐를 풀어볼 수 있을까? 85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853번. 이건 풀어보세요. 이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이게 처음 배우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그 얘기는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건 뭐 쉬운 문제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작거나 같으면 이제 안쪽으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점과의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원점에서 여기에 4, 여기에 마사면 이 안쪽에 있어야지 4보다 작거나 같겠죠. 마사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저 2x-1은 건드리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부등식을 푸는 게 좋아요. 이게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마사부터 4 사이다.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로 풀어주는 게 좋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가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으면 사이에 몰리고 크면은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야 돼. 4보다 작으면 이 안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원점에서. 4보다 크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더 멀리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래프에서 수직적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가 외우지 않으려면 머릿속에서 그래프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공부는 가장 안 좋은 거죠. 수학에서 이제 최악의 공법이라 봐요. 외울 거면 아예 공부를 하지 말아라. 격언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외울 거면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공부하는 거에서 외우는 게 가장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안 외운 것보다 외우는 게 더 잘 보긴 하겠죠.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성적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그 공부 방법이 안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대충 외워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 외우는 순간 나라고 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매일 뭐 나옵니까? 이거 마이너스 2 된다고 치면. 마4 플러스 a는 2 곱하면 마2가 되겠고, a는 2가 되겠네요. a 2 대입하면 b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몇이 나온다? 답은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b니까. 자, 그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다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도 다 확인하시면서 다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열심히 푸시면 되겠습니다.